행복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성공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변화하고 어떻게 성장하였는지 함께 우리가 서로 대화를 나누고 강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핸드폰을 전부 다 좀 끄주시고요. 네, 그동안의 모든 세상의 일들을 잠시 접어두고 함께 스스로를 돌아보는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해볼 내용은 변화와 성장입니다. 똑똑한 변화와 성장에 대해서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하고자 합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변화와 성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성장을 돕는 글로벌 강의를 하고 있는 김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인터넷과 네트워킹을 통해서 사업자들의 사업을 성공을 돕는 데 있다. 이것이 제 인생의 사명입니다. 미래를 꿈꾸지 않는 사람은,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미래를 가질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만큼 미래가 보이고 아는 만큼 꿈을 꾸고 미래를 생각하고 준비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저마다 나름대로의 꿈과 목표와 목적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목적지를 모르면 어느 길로 가도 다다를 수 없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많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목적지는 어딘가요? 저는 사업자들이 자기의 사업을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전문적인 마케팅과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방법을 알려주는 전문 강의를 하고 있는 강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실패 계획서를 들어본 적 있나요? 아마 성공 계획서는 들어봤어도 실패 계획서는 들어보기 어려웠을 겁니다. 실패는요, 다음과 같은 내용인데, 첫 번째, 인생의 목표가 없는 사람은요, 내 인생의 실패 계획서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아마 어쩌면 여러분들은 인생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실패 계획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필요하냐? 바로 내 인생의 실패 계획서보다 정말 제대로 된 계획서가 필요한 겁니다. 열심히 하는 계획서가 아니라 정말 원칙과 룰과
진정성이 담겨있는 그런 계획서만이 여러분들을 실패로부터 구원해줄 성공의 프레임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그것은요, 그 목표가 언제 달성될지 모르고 그 계획을 잡는 사람입니다. 변화와 성장을 꿈꾸는 사람들이 목표와 계획은 있지만 그 계획이 언제 달성될지 모르고 너 그거 언제 할 거야? 그러면 나는 이거 열심히 할 거야.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그 목표를 언제 어느 때 어떤 방법으로 할지에 대한 그런 기한이 없는 계획서를 가지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의 말로 두 번째 실패 계획서를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바로 문장으로 작성된 그런 계획서가 없다는 겁니다. 참 많은 사람들은요, 72시간의 법칙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한 달 전에 먹었던 음식 기억나십니까? 1년 전에 드셨던 그 음식은 기억나세요? 혹시 어느 장소에 드신다는 기억이 나시나요? 사람은 바로 만물의 영장이지만 이 생각이 지워지기 때문에 바로 우리 사람들은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많은 기억들을 머릿속에 다 넣어놓겠다는 아마 머리가 터지거나 정신이 혼미하거나 어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정신병자에 준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살아가면서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사랑과 자신감과 긍정적 사고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종교에서는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얘기했죠.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위에 반드시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성공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바로 포인트입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 위에 여러분들이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신뢰요? 그럴 수도 있겠죠. 저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위에 있는 것은 바로 확신이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왜 사랑하다가 헤어질까요? 왜 자기의 인생의 경영과 자기의 목표를 가지고 가면서 주저주저하고 또 실망할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5년이나 10년 뒤에 그 목표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있다면 중간에 그 계획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지만 그 사랑을 지킬 수 있는 것은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바로 그 사랑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요, 세 가지 공통점인데 첫 번째, 근면했다는 거죠. 여러분, 한 달에 100만 원을 버는 사람하고 한 달에 1000만 원을 버는 사람하고 한 달에 1억을 버는 사람하고 똑같이 근면할 것 같습니까? 근면의 척도는 다르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세계에 680명의 돈을 많이 벌었던 부자들은요, 그 성공자들은 그 변화와 혁신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바로 진실하고 정직했다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일을 하면서 내 일이 안 되고 내 하는 일이 실망스럽고 혹시 이렇게 마음에 안 드시나요? 그럼 스스로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 후로는요, 스스로 웃지 않으면요, 그 후로 웃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바로 여러분들이 얼마나 정직하냐, 여러분들이 얼마나 진실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변화와 혁신의 기본 단추의 첫 단추를 끼웠다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과연 내가 변화와 혁신할 때 내가 정직하고 진실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무리 변화와 혁신을 거듭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열매를 따른 첫 번째 단추가 잘못 꼬였기 때문에 다시 풀어야 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 많은 사람들은요, 바로 성공하고 변화하고 이런 사람들은 꿈을 이룬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행복하시나요? 여러분들의 행복의 척도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행복한 사람은 바로 내 부정적 사고방식과 이미지보다 긍정적 이미지가 51%라도 더 많았을 때 행복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많은 사람들이 관계심을 가질 때 그것은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그 행복의 첫 번째 척도가 바로 내가 긍정적 생각과 사고방식을 어느 정도 많이 갖고 있느냐가 그 인생의 행복을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많으면 여러분들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부자일 뿐입니다. 그것이 행복이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요?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은요, 너 꿈이 뭐냐? 네가 원하는 게 뭐냐면 세 가지를 얘기한답니다. 첫 번째, 나 행복하고 싶어요. 두 번째, 나 돈 많이 벌고 싶어요. 세 번째, 나는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다 모으면요, 바로 행복이라는 단어인데, 그 행복은 제가 생각하는 것은 내가 긍정적 사고방식, 내 인생의 역경과 고난이 왔을 때도 나는 언젠가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라는 긍정적 생각과 사고방식이 있는 자만이 행복일 수 있는 두 번째 단추를 저는 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실패하거나 좌절합니다. 그것은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자기가 어려움이 직면했을 때, 내가 그때 많이 참을 걸 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하는 일이 많을 겁니다. 아마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결혼하시나요? 그리고 있는 자제분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돌이켜 생각해보면요, 여러분들의 원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못 참아서 내 입에서 담지 않아야 될 마음의 상처를 주는 그런 단어를 해서 정말 씻을 수 없는 그런 아픈 상처를 준 적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저도 옛날에 많은 돈을 벌고 있을 때요, 우리 가족이 많이 화목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얼마나 나이가 보이나요? 40대로 보이신다고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54살입니다. 호랑이 띠입니다. 저는 54년을 살면서 내 인생에 가장 가슴 아픈 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업을 엄청나게 크게 했습니다. 그리고요, 많은 매출을 올렸지만 지금으로부터 저는 30년 가까운 전자상거래와 정보화 산업을 했던 사람입니다. 사업이 부도가나고 저는 드디어 이제 그 부도난 돈을 다 갚을 수 없고 그 세금을 다 갚을 수 없어서 죽으려고, 지금 잘 아시는 팔당 때문에 1월 4일날 오후 2시에 눈이 팍 내리는 날 죽으려고 저는 팔당 때문에 포레스트 하얀 차를 몰고 그 길을 갔습니다. 저는 거기다가 이제 어떻게 죽을 것이냐 연구를 하다가 결국 저는 얼음에 깨져서 얼음에 빠져서 죽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 때요, 이제 한 200m 걸어 들어가서 탁 죽으려고 얼음에 누우고 탁 누울 순간에 보니까 얼음이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 여기서 죽자. 그리고 저는 거기서 이렇게 누워서 하늘에 눈이 탁 얼굴에 탁 내렸어요. 눈물이 이제 하염없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팔로 얼음을 깨면은 이제 그 파탄 때문에 그 댐 속으로 가라앉는 그런 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예. 대단하십니다. 예, 살아있으니까 이제 되겠죠? 똑똑하시네요. 저는 얼음을 탁 떼니까요, 얼음이 이만큼 얼음인 모양이에요. 제가 두려웠던 모양입니다. 제가 1m 걸어 들어갔을 때 그 얼음은 이만큼 얼어 있었고, 저는 지금도 그 성림이라는 그 장어집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그 장어집의 앞에 부드나무가 있는데요, 그 부드나무를 끌어안고 저는 한 4시간 우는 것 같습니다. 눈이 펑펑 울도록 내가 붓도록 제가 울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나는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하루에 1시간 반, 2시간 배 나는 잠을 안 자고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나는 왜 이제 죽어야 될까? 돌이켜 생각해볼까요?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딱인데, 딱 좋은데 누구예요? 천호식품의 김영식 회장이요, 사업이 쫄딱 망했을 때 그분이 힘을 얻었던 것은 바로 아내의 한마디였답니다. 그분이 다 떨어진 봉고차에다가 이제 남아있는 라면 몇 개를요, 화장실 앞에서 그 화장실에 수돗물을 끄집어내서 그 라면을 끓이고 있을 때 눈물이 하염없이 났답니다. 그때 그 아내가 들려준 단 한마디 때문에 그 김영식 시장은 오늘의 부를 이루었습니다.
그 말이 뭔가 아십니까? 아내가 해준 한마디였습니다. 여보, 당신은 할 수 있어. 당신은 성공으로 가는 길목에 있을 뿐이지 지금 이 어려움은 당신이 사업을 하는 미끄럼이 될 거야. 나는 당신을 믿어. 여보, 나는 당신을 사랑해.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나요? 그때 여러분 입에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 말은요, 차라리 한 대 때리세요. 그것이 상대방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줬을 때, 여러분들이 그런 참음이 있을 때 여러분들의 성공은 분명히 빛이 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많은 성공자들이요, 행복한 사람들이 마지막에 하는 것이 바로 뭔가는, 저 사람이 진짜 행복한가 아닌가는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안 됩니다. 나는 행복해, 나는 즐거워, 나는 감사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감사하다고 생각하세요?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이 행동으로 자기가 벌어놓은 돈의 일부라든지 육체적인 봉사를 통해서 행동으로 보인 그 행동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요, 저 사람이 진짜 행복한가 아닌가를 느낀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친구, 여러분들의 스승님, 여러분들이 같이 있는 파트너가 정말 인생을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은요, 그분이 남을 위해서 얼마나 봉사하고 베푸느냐 보면요, 그분이 행복의 측도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을 위해서 베푸는 삶, 주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바로 수전노, 놀이사밖에 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언젠가는요, 생로병사, 옛날에 우리 선배들은요, 인생을 생로병사가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는요, 그 안에 두 개의 단어가 더 들어갑니다. 그것은 생로병사 화복입니다. 화와 복이 있을 때 여러분들의 인생의 6가지 단추를 다 맛볼 수 있는 겁니다. 잘 먹고 잘 놀다가 간다, 잘 있거라. 그것이 여러분들이 인생을 왔다가 육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온전한 삶은 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화와 어려움과 고통과 쓰라림과 이런 슬픔을 다 경험해 봤을 때, 여러분들이 새로운 영혼의 나라에 갔을 때, 그때 여러분들의 인생을, 나는 행복하게 인생을 살았구나 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이 앞에 영상을 잠깐 봐주시면요, 이 영상이 많이 흔들려 보이나요? 예, 영상이 많이 흔들려 보이는 사람은요, 바로 지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분입니다. 사실은 이 영상은요, 고정돼서 이렇게 흐르지 않는 영상입니다. 근데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거나 내가 뇌라든지 심장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은요, 이 그림이 이렇게 많이 흔들려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홀로그램을 통해서, 아,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구나, 나는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있지 않구나 라는, 이거를 제가요, 치매 환자나 정신병을 와서 보여주니까요, 이게 분명히 돌아갑니다. 그만큼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짧은 동영상 하나를 보실 겁니다.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 가운데 흰옷을 입은 여성들이 몸을 몇 번 헬스하는지를 맞춰보세요. 정답은 16번입니다. 그런데 혹시 고릴라 보셨나요? 하버드 심리학과에서 만든 이 실험 영상을 본 사람 가운데 지금까지 절반이 고릴라를 보지 못했습니다. 고릴라를 보셨다면 여성 한 명이 밖으로 나가고 커튼 색깔이 바뀐 건 어떤가요? 보셨나요? 있는데 못 보는 거죠. 그리고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그 관성에 따라서 자기 하는 일에 막 몰두하고 이러다 보면 이 세상이 바뀌는 걸 잘 모르거든요. 못 보는 사람들은 아예 못 봤다는 인지조차 못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들이 실제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서 봤던 고릴라 실험에서처럼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보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방대한 데이터를 보면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변화뿐 아니라 그 변화가 만들어내는 미래까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제가 강의를 하러 가보면요, 많은 사람들한테 그런 질문을 합니다. 제 손바닥 사이에 뭐가 보입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합니다. 제가요, 이 헤어스타일, 그 다음에 미장원에 가서 제가 질문을 해보면, 미장원이라는 요즘 가면은 이 헤어커터 전문가면요, 제 머리를 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화장품을 전문가면요, 제 손바닥 사이에 뭐가 보입니까? 라고 물으면요, 제 피부톤을 봅니다. 그분이요, 성형외과 전문이면요, 저의 눈썹을 보거나 입술을 봅니다. 그분이 패션 전문가라면요, 제 패션 스타일을 봅니다. 제가 어떤가요? 저 멋있어 보이나요? 아, 예. 제가, 이 복장은요, 제가 사실 한 게 아니라, 제가 너무나 강의를 잘하고, 고맙다고 해서, 업체에서 저에게 선물을 해줍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렇습니다. 전문가의 눈에는 보인 겁니다. 그 전문가는요, 바로 저는 똑같이 서울대나 연대나 고대나 이런 데 가서 강의를 하면서, 제 손바닥 사이에 뭐가 보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그분이 방송을 전공했으면요, 손바닥 사이에 여기에는요, 반송파, 디지털파, 감마파 이런 것이 있다고 그러고요. 또 이 사람이요, 동양체를 전공했으면 손바닥 사이에 무수한 기가 한다고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변화와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 손바닥 사이에 뭐가 보입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꿈꾸는 미래이자 여러분들이 변화와 혁신을 필요로 하는 현실에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그 아이템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건설을 하는 그 H빔 아시죠? 건설을 하는 H빔이 있습니다. 그 H빔을 만약에 비가 오는 날, 그 길이가 약 12cm 정도 됩니다. 12cm, 넓이가 12cm, 평균대가 10cm 되죠? 12cm고, 그 길이가 한 50m 됩니다. 이 앞에 보시면 아시죠? 이 빌딩 위에, 자, 이게 빌딩이 있는데요. 아마 이 빌딩과 빌딩 사이에 이게 이렇게 가로놓여 있으면 여러분들이 건너가기 어려울 겁니다. 그쵸? 그런데 이게 비가 오는 날 지하철에 물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흐를 때 거기에 이렇게 놓여 있으면은 그 물이 안 빠지기 위해서 이 위를 건너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H빔은요, 이 높이가 50m 되는 이 빌딩 사이에 딱 놓고 있어요. 근데 그때 만약에 여러분들 보고 내가 1억을 줄 테니까, 아니 10억을 줄 테니까 여기 건너가라면 여러분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게 겨울이었고요, 얼음이 살짝 얼었어. 그게 바람이 쌩 붑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절대로 못 건너요. 그런데요, 이건 어떤가요? 그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반대편에 어떤 아이가, 우리 아이가 3살 먹은 어린아이가 엉금엉금 기어서 그 빌딩 밖으로 막 기어나가고 있다는, 여러분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건너가시겠습니까? 안 건너가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전 성령으로 건너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돈보다, 물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보았을 때, 여러분들은 바로 변화와 혁신의 세 번째 단추를 낄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사업이나 어떤 성장하기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심을 지마세요. 초심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초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들 실을 감을 때 뭐가 있죠? 실패가 있죠. 예, 실에다가 실패를 감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실패가 없는 상태, 패라 그러죠? 없는 상태에 실을 막 감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엉망이 되겠죠. 여러분, 변화와 성장을 위하고 자기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초심 앞에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초점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초점. 그렇습니다. 초점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한 초점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정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의 초점, 여러분들의 초점, 내 가족의 초점, 우리 회사의 직원들의 초점이 뭔가를 여러분들이 정했을 때 그것에 대한 초점은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인생의 변화와 성장을 위한 초점은 무엇입니까? 돈보다, 목숨보다 더 중요한 내 아이를 위해서, 그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과감하게 그 비바람에 치고 정말 미끄러워서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은 그 탁월함을 여러분들은 능히 뛰어넘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간절함을 통해서 여기 제가 하나의 불꽃을 가져왔는데요. 간절함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간절함은 바로 이런 겁니다. 아이를 못 낳는,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가정연애때 부치병인 사람이 갑자기 내가 아이를 가졌을 때 정말 그 아이를 갖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랑하는 자식이 있나요? 그러면 진짜 자식을 간절히 원하는 그런 사람에 비해서 여러분들 엄청난 행복과 기회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여기 오시면요, 아마 오스코츠가 김연아 선수를 이제 점수를 이렇게 경기를 하고 나서 점수를 간절한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피땀 흘려서 고생했던 그 현아가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간절함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는 어떤 간절함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요, 아마 이제 학생도 계시는데요, 여러분 학생들이 대학에 아마 시험을 치러 왔을 때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은요, 정말 절에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3년 동안 그 고생했던 그 고생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 그 오체투지로 간절히 여러분들을 기도하고 기원하고 있을 겁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그리고요, 여러분들 등산이나 이런 거 할 때 아마 이렇게 돌탑이 쌓이는 모습을 많이 볼 겁니다. 그죠? 그것은요,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아무 고통 없이 즐겁게 산행을 잘하는 마음에서 우리는 돌을 주어서 그 돌멩이 위에 얹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우리는 자연에 의존합니다. 여러분, 변화와 성장은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어떻게 바라보냐, 여러분 손바닥 사이에 뭐가 있느냐, 얘를 결정해야 하는 그것에 의해서 바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변화와 성장할 수 있는가 팁을 세 가지 알려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세상은 너무나 빨리 변화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너무나 빨리 변화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소니, 아이와 이런 노키아 이런 회사들이요, 그 오랜 시간을 불과 몇 년 사이에 없었습니다. 삼성의 이근혜 회장이 지금 병환 중에 있지만 삼성그룹에 이런 메시지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30년 동안 이뤘던 이 부가 3년 안에 없어질 수도 있다. 그것은 뭡니까? 변화와 혁신을 하지 않으면 누구나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저는 어저께 오늘 이 강의를 위해서 제가 대련을 해서 비행기를 타고 제가 어젯밤에 날려왔습니다. 오늘 이 강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가 전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내 강의를 듣고 변화와 성장을 했을 때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옛날에 미국이 260년 동안 이뤘던 그 부를 대한민국은 고작 25년 만에 뛰어넘는 탁월한 민족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DNA가 여러분들의 가슴속과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박혀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선배님들이요, 우리에게 물려준 것은 어떤 고난과 어떤 느낌이 있더라도 그 느낌을 뛰어넘을 수 있는 DNA를 물려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 생각을 해보세요. 문제는 하나지만 해결 방법은 여러 가지다. 전 옛날에 죽으려고 발당 때문에 누웠을 때 제가 그때 찾은 답이 그겁니다. 아! 나는 내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내가 왜 죽어야 되지? 그때 저는 그 문제를 찾기 위해서 매일 저는 서점에 달려갔습니다. 요즘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서점에 달려갑니다. 여러분들 변화와 성장하고 싶나요? 여러분들 꿈을 이루고 싶나요? 반드시 이루어줘야 될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 네 번째 키워드. 일주일에 한 번씩 서점에 가서 책을 안 사도 좋으니까 2시간씩 그냥 책을 봐라. 책이 나에게 말을 합니다. 나야 나.
옛날에 어떤 회사에 이런 그 선전이 있었죠. 손이 가요, 손이 가. 어디에 손이 가. 그죠? 그런 거 같습니다. 음식도요. 누구는 중식 좋아하고, 누구는 한식 좋아하고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여러분들도 모르는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여러분들의 성공을 이끄는 그 무엇인가가 존재합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꼭 2시간 서둘러 달려간다. A4 용지 한 장과 메모지를 가져가셔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대학을 졸업했던 그 실력을 가지고 책 한 권도 아니고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계시나요, 지금? 그것은 바로 실패 계획서의 마지막을 행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세상은 빨리 변합니다. 그 변화에 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변화, 성장하느냐, 실패하느냐, 그것을 결정짓습니다. 이제는요, 성공은 방법의 차이다. 어떤 차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변화와 성경을 통해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라는 중요한 기로에 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세상을 살아야 하는가?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변화와 성공의 초점의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거를 선덕여왕 잘 아시죠? 선덕여왕은요, 미실에게 한 얘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이 왕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그게 뭡니까? 당신은 바로 나라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라의 주인이 아니시니 어찌 백성을 남의 아이를 돌보는 것 같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은 주인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기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가 주인이면서 남의 아이를 돌본 것 같이 내 삶과 시간을 돌본다면 변화와 혁신은 물 건너가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신라시대를 꿈꿨던 대한민국의 수반이신 현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그분의 따님이신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을 이끌고 계십니다. 역사에요, 대한민국에 여성 대통령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우리는 변화와 성장을 새로운 각도에서 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누구나 평생 교육을 해야 되는 겁니다.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짊어져 가야 될 것,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한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새로운 교육과 학습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어디까지 오셨나요? 새로운 시작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내 인생의 지금까지 인생이 잘못됐다면 그 단추를 가감하게 풀어야 주십시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는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 있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어떠신가요? 그동안 알고 있는 내용과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좀 다를 수도 있겠죠. 나는 누구인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이제 마지막 팁을 설명하고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것은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여러분이 단어 3개를 써보세요. 그 단어 3개. 그 단어 3개가 여러분들이 인생이 달려가는 목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10명의 이름을 써보세요. 그 10명의 이름들이요, 오른쪽에다가 내가 만난 연수를 써보세요. 그러면은 6개월 만난 사람도 있고요, 2달 만난 사람도 있고, 최근 6개월 동안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냐, 그거 한번 써보세요. 그런데요, 놀라운 비밀을 아시게 될 겁니다. 내가 만난 10명의 사람들, 최근 6개월 동안 만난 사람들이 고작 1년 미만의 사람들만 계속 만나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의 인생의 실패의 인생을 살아온 겁니다. 그냥 만나서 그 다음에 헤어지는 스타일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요, 만나는 기간이 깁니다.
3년, 5년, 10년, 최소 20년, 30년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요인은요, 내가 그 사람하고 얼마나 오랫동안 만나보냐. 그게 관계심의 척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한 첫 번째 단추입니다. 두 번째 단추,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변화와 성장하고 싶은 그 일을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이 나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세요. 내 인생에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시간을 투자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목표를 이루는데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 꿈에 준하는 사람들을 가능하면 많이 만나십시오. 7대3의 법칙에서 내 인생의 성공과 내 인생의 가치와 내 인생의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시간 안배를 하십시오. 마지막, 지금 그 만나는 사람들이 내가 생각하기에 연봉이 얼마다 나누기 10 해보세요. 그게 여러분들의 연봉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오랜 시간을 가졌지만 내가 그분들의 연봉을 다 합쳐보니까 5억이다. 근데 나는 지금 현재 돈을 하나도 못 벌었어.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5억을 벌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에 신뢰를 쌓고 이제 여러분들이 나의 아이템 한번 따라해볼까? 저는 오늘 강의를 마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함께 서려면 홀로 설 수 있어야 하고 홀로 설 수 있는 자만이 함께 설 수 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함께 서려면 홀로 설 수 있어야 하고 홀로 설 수 있는 자만이 함께 설 수 있다. 여러분들이 홀로 설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은 인생을 반드시 함께 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변화와 성장을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와 꿈이 간절히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남산을 오르려는 생각을 가지고 에베레스트를 오르려고 하지 마라. 마음가짐도 다르고 준비물도 다르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건도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간절한 꿈이 에베레스트와 같이 높은 산이었다면 여러분들 남산을 오르는 생각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큰 성공, 큰 변화, 큰 혁신을 원한다면 완벽한 준비, 정말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꿈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변화와 성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간절한 소망과 꿈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면서 여러분들의 먼 미래에 성공한 자리에서 다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괜찮으세요?